숨이 쉽고 빠르게 불 켜집니다. 이거 다 혼자 먹잖아요. 물립니다. 엄청 물려요. 이거 혼자 다 못 먹습니다. 이 캔 깡 한 캔으로 이거 2명 정도 먹을 수 있어요. 2명 한 캔으로. 영양도 높죠. 그 다음 이 콩이잖아요. 단백질, 칼로리도 높고. 근데 이것만 먹으면 물립니다. 그래서 생존 식량 여러 개를 이제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챙겨두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예전에 서부 영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카우보이 나오는 영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는데, 거기서 정말 이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이거를. 이 베이크드 빈을. 그래서 정말 맛있는 음식이구나, 나중에 크면 꼭 먹어봐야지 했는데, 커서 먹어보니까 와, 이거는 뭐 이거를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연기력이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배고프면 먹겠지만, 근데 그렇게 맛있게 먹을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표현하면. 이 장점은 그렇게 이거 뭐 그냥 먹어도 됩니다. 이게 이렇게 데워 먹으면 좀 더 맛있죠. 여기에 이제 비스켓이라든가 빵 같은 거 물론 있으면 이렇게 같이 찍어서 먹으면 좀 좋긴 한데, 그냥 비상식량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데워서 먹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이 소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데워가지고, 그죠? 진짜 맛있게 먹는데 진짜 맛있지 않아 이거는. 배고프니까 먹어 들어갑니다. 맛있네. 배고플 때 맛있어요. 배고프면 맛있고 포만감도 느껴지고 든든하네. 이제 낮잠 한숨 자고 훈련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비상식량 같은 것들을 이제 야영이나 캠핑 같은 거 여러분들이 뭐 아웃도어 활동할 때 하나씩 꺼내와서 꺼내면서 체크가 되는 거죠. 비축된 수준, 그 다음 뭐 순환되는 정도, 그 다음 문제 있는 어떤 뭐 아까도 부패하거나 뭐 벌써 부풀어 오는 건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게 할 겸 갖고 와서 이렇게 드셔보세요. 그리고 그 비상식량이라는 것에도 이제 조금씩 익숙해진다는 느낌으로 이걸 먹어보는 것 자체가 또 훈련이 되는 거니까, 맛에도 훈련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MRE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사놓고 비축했었는데, MRE도 가끔 가서 들고 와서 먹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맛이. 너무 짜고 너무 달고 막. 프랑스 예전에 그 모업체에서 이제 그 전투식량 중에 프랑스 전투식량을 한번 리뷰 테스트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그걸 가지고 먹었어요. 먹고 테스트를 뭘로 했냐면, 진짜 이건 농노들이 먹을 맛이다, 이렇게 프랑스 농노들이 먹었을 맛이다. 이게 제 입맛에는 안 맞아요. 분명히 맛있다, 전투식량 중에 맛있다고 하지만 제 입맛에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즐겨 먹던 한국적인 음식과 관계 없는 굉장히 다양한 나름대로 요리 개념이죠. 요리 개념들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입맛에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또 그 프랑스 식량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MRE가 맞고, 그다음 미국 MRE보다는 그냥 저는 시리얼이 잘 맞아요. 시리얼이 속도 덜 더부룩하고 그 안에 뭐 비타민도 들어있고 뭐 이런 곡물도 들어있고 하니까 또 든든하기도 하고 영양분도 충분히 제가 활동해 봤을 때 괜찮았어요. 가면서 조금씩 지워 먹기도 좋았고, 그거의 어떤 최소화된 아니면 휴대성이 좋아진 시리얼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제가 등산 야외할 때 기본적으로 챙겨 다닙니다. 에너지바 개념이 초코바와 함께 이렇게 챙겨 다녀요. 가방에 작은 주머니 같은 경우 이제 집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 비상 포켓에 그게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 조금씩 먹어요.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이동하다 조금씩 먹으면서 에너지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렇게 먹고 막 산 타고 막 이렇게 숲길 가느라도 그렇게 배고픔이 빨리 느껴지지 않습니다. 괜찮았단 말이에요. 저한테 검증된, 제 야외 활동에서 검증된 비상식량은 에너지바, 그 다음 건빵도 그랬고, 건빵 같은 경우 물에 끓이면서 같이 이렇게 죽처럼 만들어서 먹었어요. 사실 솔직히 표현하면 지금 먹었던 베이크드 빈보다는 건빵죽이 더 맛있었습니다. 건빵은 그냥 씹어도 먹지만 좀 그 목이 좀 맥힌단 말이죠. 그래도 저는 이제 그냥 씹어 먹으면 맛있어요. 별사탕이랑 같이 먹으면 뭐 크게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그냥 그 단독으로 먹을 때 조금 목이 마른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그런 경우는 또 쉬면서 이렇게 물을 끓여서 그 안에 같이 죽으로 이렇게 먹었어요. 마시고 이렇게 좋았고, 누룽지도 좋았어요. 가면서 그냥 먹을 수도 있고 맛도 있고 포만감도 있고 보관도 좋았고, 또 끓여서도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았고, 체온 유지 겸 에너지 보관 차원에서 누룽지 참 좋았고, 육포는 좀 제한됐던 게 바로 먹으면 괜찮은데 이거 하루 정도 놔두고 가면 특히 여름 같은 경우 곰팡이 바로 핍니다. 하루 만에 개봉된 상태에서 아껴 먹는다 했다고 곰팡이 바로 펴요. 왜냐면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 몽골군들이 만드는 방식의 그런 자연 건조의 육포가 아니고 여러 조미료들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고, 좀 제조 방식이 그런 장기 보관용으로 만드는 육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봉된 상태 바로 안 먹으면 이렇게 곰팡이가 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개봉 안 된 상태는 괜찮죠. 6개월에서 뭐 그 이상도 보관이 가능하니까. 근데 육포보다는 아까처럼 건빵, 누룽지 좋았고, 에너지바 좋았고, 그다음 시리얼 따로 담아가지고 봉지에 넣어서 중간중간 누룽지처럼 이렇게 먹는 거죠. 뭐 좋았고, 뭐 비상식량으로 제가 실제 이런 야외 오지 막 다니면서 막 먹었. 오징어 정말 저는 좋았습니다. 포만감도 있고 맛도 있고 씹으면서 침이 계속 나와서 갈증도 좀 해소되는 것 같고, 그다음 분명히 그 안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징어. 제가 알기로 단백질만 따진다면 소고기보다 더 많이 들어있을걸요. 차라리 육포보다는 오징어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징어 되게 많이 먹었어요. 다음 또 좋았던 비상식량이 콜라. 예전 정말 많이 다니고 오지 다닐 때는 물 대신 콜라를 많이 챙겨 다녔습니다. 정말 에너지 고갈 느껴지고 당이 부족하다고 몸에 신어오면 딱 콜라 마시잖아요. 와, 힘이 막 샘솟습니다. 결국은 당이에요.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가장 민감하게 에너지와 빠르게 전환시켜서 몸에 칼로리를 공급하는 게 결국 당인데, 그 중에 이제 이 콜라가 당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수분도 공급되지만 당도 공급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먹으면 안 좋죠. 건강에 좋지 않겠죠, 당연히. 너무 이게 칼로리가 높단 말이죠. 근데 그런 비상식으로 칼로리 개념의 콜라를 갖고 다니면 아까 좀 수분 섭취도 되고 당도 공급받아서 굉장히 비상식량, 비상에너지원으로 정말 저는 유용하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뭐냐면 콜라 중독이 된 거예요. 근데 몸이 그렇게 해서 먹었으니까 계속 그걸 챙겨 다니면서 몸이 원할 때마다 마시고 또 에너지를 금방 회복하는 그 몸이 계속적으로 훈련되다 보니까 늘 콜라를 챙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평상시에도 콜라 중독이 되어버려서 지금은 이제 콜라를 최대 안 먹기 위해서 안 갖고 다닙니다만, 콜라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비상식량이 돼요. 비상식량이 됩니다. 식수 공급도 되고, 식수와 칼로리 공급이 동시에 되어버리죠. 콜라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챙겨 다니는 게 좋다는 거죠. 저도 그걸 실제 많이 체감했었고, 먹자마자 바로 에너지가 충전되는 게 느껴집니다. 청량감도 있고 탄산에 수분 어쨌든 공급이 되고, 콜라 중독의 위험이 있죠.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오징어와 콜라 참 좋았어요. 강원도 막 계곡 돌아갈 때 오징어 뜯으면서 콜라 한잔 마시면 기가 막혔는데.
뭐 그런 것들이 제 실제 활동할 때 비상식량입니다. 이동하면서 먹었던 비상식량이었고, 집에 비축된 것들은 뭐 이런 통조림 중심과 그다음 시리얼 중심으로 이렇게. 통조림도 종류를 좀 여러 개를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질려버려요. 물려버립니다. 특히 비상식량의 비축 개념에서는 아이들, 노약자, 남녀노소 이게 여러 사람들이 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비상식량, 비축식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커피 믹스 같은 건 좋은 비상식량, 비축식량이 아니라고 얘기한 게, 그게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먹일 수 없잖아요. 그게 결국 당에서 칼로리가 공급된 겁니다. 그거보다 차라리 콜라 마신 것이 낫고, 식수 공급되면서 당을 공급해 준 거니까. 커피 믹스 같은 그냥 먹으면 이게 텁텁하죠. 거기다가 그 아이들을 먹일 수 있냐고요. 아이들 그걸 계속적으로 먹일 수 있냐고요. 비상식량으로 며칠 동안 못 먹이죠.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카페인이 계속적으로 조금 먹었을 때는 모르지만 계속 먹었을 때는 몸에 민감한 분은 탈수 증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고. 심장이 빨리 막 뛰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영양분이 거의 없는데 칼로리만 높은데 그것만 믿고 계속적으로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이 비상식량, 이제는 커피 믹스만 비춰야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다른 것들 남녀노소 우리 아이가 충분히 먹고 나도 계속 먹으면서 체력 관리, 에너지 관리, 건강 관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것들이 비상식량을 가주는데, 그렇다고 평상시에 먹는 뭐 영양식을 먹으라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좀 뭐 곡물 있으면, 예를 들어 뭐 베이크드 빈이 있으면 과일로 먹어줘야 됩니다. 비타민 공급. 그러니까 과일, 후르츠 있잖아. 후르츠. 저 같은 경우도 후르츠가 비치돼 있단 말이에요. 후르츠. 그다음 시리얼 아니면 곡물, 뭐 그 과일 다 들어있어요. 그냥 먹을 수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참치도 좀 넣고, 스팸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집안에 있는 조리도구 그런 것들 종합해서 같이 진짜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그럼 쌀도 비축돼 있어야 되죠, 그죠? 쌀 비축. 뭐 국수, 파스타 이런 것들 비축돼 있고. 그런 것들 종류별로 해야지 하나만 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야외에 나가는 어떤 개념에서 비상식량, 그러니까 즉 이거는 뭐 응급 상황에서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 개념. 그렇다 하더라도 커피 믹스는 좋은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바가 더 효율적입니다. 맛도 있고, 영양분도 좀 더 낮고, 칼로리는 많이 챙겨가면 돼요. 크지 않잖아요. 에너지바. 지금 왼쪽에 있는 믹스 요게 두 개 100칼로리입니다. 하나에 50칼로리, 그죠? 50칼로리.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에너지바입니다. 100칼로리입니다. 요거 믹스 두 개가 얘랑 같다는 거예요. 그죠? 과연 비상식량으로서 영양소 부분이라든가 휴대 부분에서, 그 다음 포만감 부분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한가,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 남녀노소 특히 아이들까지 있는 경우에 과연 충분히 아이들이나 몸이 약한 사람이 먹더라도 건강상에 문제가 없거나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가, 그런 것까지 반복적으로 이제 먹였을 때 얘기입니다. 반복적으로 먹였을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만이 제한 대비 생존 식량 또는 비상 대비 생존 식량으로 적합하는 겁니다. 물론 커피 믹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만 이게 있다면 이걸로 어느 정도 칼로리를 보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50칼로리라는 에너지가 제공되니까. 하지만 이것이 그 광부분의 사례를 바탕해서 정말 추천되어야 될 비상식량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생존식량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갖춰야 될 그런 비상식량, 추천 비상식량, 그런 개념으로 곡해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렇게 많이들 알려진 것이 좀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례에서 이 커피 믹스가 사실 생존했던 키포인트로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은 체온 유지가 안 됐거나 아니면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된, 즉 식수가 부족했다면 실제적인 생존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커피 믹스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체온 유지가 먼저 됐고, 그 다음 식수가 공급된 바탕에서 식량이 어느 정도 없는 것보다 나은 정도의 이런 커피 믹스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률을 높여서 결국 안전하게 구조되신 거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비상식량 개념으로는
얘보다는 등산이든 레저든 뭐 재난 대비 식량이든 좀 더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그다음 우리 가족 구성원의 아이나 노약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무조건 또 여기서 에너지바가 하면 제일 낫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물 없이, 조리도구 없이 휴대 부피라든가 무게가 작고, 그다음 영양도 충분히 공급되면서도 칼로리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식량이 될 만한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가격면, 무게면에서도 이 에너지바가 결코 아니면 다른 어떤 뭐 비상식량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요거 지금 100원이거든요. 100원. 얘 얼마냐? 300원입니다. 300원이에요. 부피 두 개보다 얘가 더 작습니다. 더 작아요. 더 작습니다. 요만합니다. 부피는 더 큽니다. 휴대성이 더 좋아요. 칼로리는 같아요. 이건 두 개 먹어야 100kg, 이건 하나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요거는 지방, 그 다음 탄수는 아주 조금, 대부분 당입니다. 얘는 커피 믹스의 실제 에너지원은 설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설탕 먹는 거랑 똑같아요. 카누 있죠, 카누. 커피 카누. 카누는 그 설탕이 안 들어있죠. 물론 설탕 들어있는 거 있지만 기본 커피 만드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몇 칼로리더라? 10칼로리인가? 12칼로리인가? 5분의 1로 확 줄어버립니다. 설탕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칼로리 핵심은 설탕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탕 먹는 거에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알사탕 있죠? 포도 맛 알사탕. 그게 그 하나당, 사탕 하나당 한 33칼로리 정도 됩니다. 예. 그걸 여러 개 나눠서 챙겨 다니는 게 훨씬 더 부피면에서, 가격면에서 유리하죠. 그걸 먹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에서 우리가 얻는 칼로리는 설탕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섞여 있는 이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생존 저해 요소가 돼버릴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몇 잔 먹어도 이뇨작용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먹어도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 리스크를 굳이 않으면서 이걸 비상식량으로 선택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는 여러분들이 포커스가 잘못 가져 있습니다. 식량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굳이 식량을 선택한다고 해도 이 최우선 순위가 이 커피 믹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주의를 환기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생존의 어떤 우선순위와 이번 사건에서 생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것만 지금 주목받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가격 뭐 100원 더 비싸긴 하지만 뭘 선택하겠냐?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면, 비상식량 선택할 수 있다면 300원, 200원 이거 두 개 먹어도 물 없이 먹으면 이거 쉽지 않죠? 삼키기가. 가뜩 물도 부족한데 이뇨현상까지 와버리면 탈수를 더 빨리 겪을 수 있고, 이거는 먹기도 좋고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칼로리도 충분하고 영양도 얘보다 훨씬 낫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선택을 하자는 겁니다. 식량으로서 정말 준비를 한다 그러면 얘를 많이 챙기고, 그냥 가정에서 그냥 비상 개념보다는 그냥 기호식으로 놔뒀다가 비상 상황에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 커피를 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야외용으로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 건빵도 좋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챙겨 다니면 괜찮습니다. 저도 차에 지금 건빵이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낭이나 야외에 했던 어떤 훈련이라든가 이제 오직 가기 전에 혹시 비상식량을 내가 먼저 먹어버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때 차를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비상식량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게 건빵을 한 봉지 더 챙겨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순환이 다 돼가는 요런 베이크드 빈이라든가 스팸 같은 것들은 또 차로 또 옮겨놔요. 옮겨놔요. 비상, 왜 차가 또 고립될 수 있잖아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 고립될 대비해서 차에 또 일정 부분이 GHB 개념뿐만 아니라 차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쉘터의 개념으로 고립됐을 때 쉘터 개념의 비상식량이 그렇게 또 순환돼서 이쪽에 집에 있던 게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캠핑하면서 차 차박하면서, 아니면 뭐 오지에서 뭐 차가 고장나서 기다릴 때 먹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배낭을 메고 갈 때 한 번 더 부족한 식량으로 한 번 더 챙겨가는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비상식량의 운영과 비축 개념은 가정 상황과 여러분 가족들, 나이, 구성원,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지, 뭐 특정 하나의 어떤 식품을 딱 포커스 두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비효율적입니다. ABC 초콜릿도 좋았어요. 그것도 한 3-4개만 넣으면 이 한 컵 기준으로 했을 때 초코 뭐죠, 그 카페에서 먹는 거 그 맛 똑같습니다. 그 핫초코는 맛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 공급하고 체열도 회복하는 그런 개념으로 4-5개 정도 넣고 물 딱 끓여서 한 잔 딱 마시면 그 양도 많고 ABC 초콜릿. ABC 초콜릿도 제가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 비축하는 재난 대비 식량 종류를 여러 가지를 해라. 아이들이 먹을 수 있고 다양한 계층과 남녀노소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실제 쌀과 그런 국수, 파스타 이런 것들도 기본 갖춰지고 나머지 영양분을 고려해서 비축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야외 행동 시기야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에너지 빨리 공급받고 며칠 뭐 길어야 3일, 정말 길어봐야 일주일 내에 어떤 조난 상황을 여러분들이 고려한다 그러면 안 먹어도 삽니다. 안 먹어도 살아요. 물만 잘 챙기면, 체온 유지만 잘 되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고통을 좀 덜하기 위해서 에너지바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냥 편의점이라든가 가면서 언제 살 수 있잖아. 집에 있는 거 약간 순환 다 된 거 하나씩 가서 뺏어서 먹고, 이거 먹어야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비축하는 식량과 활동 일상에서 갑작스레 발생될 수 있는 기간이 그래도 정해져 있거나 짧죠, 상대적으로. 그런 걸 대비한 비상식 행동식 이런 거는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